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숏을 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파른 숏을 치는 게 어떠냐,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빌 게이츠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트위터도 그렇고 좀 여론이 그게 지배적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남겨주신 토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서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슈카님 방송에 보니까 진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편인가요? 한국 분들은 좀 커뮤니티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물론 당연히 개인의 영달 이익이 우선이긴 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관들은 조금이나마 우리 삶을 나아지고 우리 인간들한테 좀 더 긍정적인 개인적 이득보다는 좀 집단의 이익에 더 많이 되는 거를 더 나아간 전 인류죠.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이런 ESG 같은 것도 만든 거죠. 근데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다 비판을 했고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다 짚어보자라는 거죠. 첫째, 빌 게이츠가 이중적인 면인 거는 자선이라든지 자기가 친환경론자라는 걸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친환경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숏을 쳤다. 그럼 결국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거죠. 아니면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던가 왜 이제 와가지고 그동안 이미지적인 면이나 본인이 하던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인터뷰들 보면은 그래서 테슬라에 숏 쳤냐고 몇 번을 물어보았을 때 주저주저하면들 그리고 옛날 거 아니냐, 지금 그거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단지 일론 머스크가 확인한 게 불과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확인해 준 게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숏 포지션이 무려 $500 빌리언나 있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더 양이 많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허락 없이, 빌 게이츠는 자기의 인베스트먼트를 오픈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자기는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남아있는 양만 하더라도 그 정도 양을 과연 그냥 기관이 알아서 그냥 내가 맡겨놓은, 그러니까 주인장 허락 없이 맡겨놓은 거 아무렇게 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아니면 테슬라가 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하는 정도가 세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진짜 테슬라가 하는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닌가? 왜냐면 배터리 만들 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제가 이걸 2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많이. 근데 또 보니까 이게 또 업데이트가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겠죠. 이제 파고든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참 우리 사회가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이런 ESG를 매기는 것도 한 몇 달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전쟁 때문에 무기 회사라든지 심지어는 쉘 오일이 기름 파는 회사가 테슬라보다 ESG 랭킹이 더 높다라는 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ESG 레이팅이 make no sense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데 이제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래도 이분도 개인적인 이득과 무언가를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더 많은 발언을 하고, 실제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진정한 리더들 중으로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좀 빌 게이츠의 모습은 좀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제가 FSD 베타 쓴 얘기를 또 제가 푹 빠져있죠. 그 얘기를 할 텐데, 일론 머스크 트윗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바이어스 된 게, 여기 이 베이에리어의 엔지니어들이, 그런 분들들 실제 관련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딴 데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에. 그래서 제가 더 체감을 크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차가 약간 이상해서
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가 상하에는 이제 돌기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도 이거 대단하다. 근데 지금 램프업을 했는데 차량 대수가 빨리 못 올라오고 있죠. 이게 한번 딱 쓰면은 다시 기가 상하에는 하루에 뭐 몇천 대씩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흘러나오는 얘기는 600대에서 잘하면 뭐 하루 그래도 1000대가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장이 섰다가 다시 돌리려면은 재가동을 하려면 이게 좀 걸려야죠. 뭔가 이니시에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부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요번 달 안에 올라오면은 대단하다고 평가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전략들이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의 램프판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걸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빌 게이츠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전기차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최신 논문까지 한번 보고 여기 나온 데이터들, 다른 논문에 있는 데이터들까지 다 얘기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EPA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죠. 이거 전비 측정하는 걸로도 유명하죠. 예, 거기 가보면 그냥 첫 번째 대답이 전기차가 카본 풋프린트, CO2죠. 그걸 줄이냐 안 줄이냐. 왜냐하면 여기 그러니까 미신이죠. 아주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면은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이라는 겁니다. 예, 미국 정부기관이 인증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뭐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든 말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말 수많은 연구가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Indirect Emission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만들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평가 잣대가 다르죠. 특히 최신 업데이트된, 제가 옛날에 봤던 논문에서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 문제가 여기 large difference in study of battery life cycle emission이라고 나오죠. 이게 너무 편차가 큽니다. 물론 최신 연구로 오면서 편차가 줄긴 하는데 그래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충한 게 뭐냐면, 결국 내연기관을 돌리면 쓰면 쓸수록 CO2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기준이 닛산 리프죠. 이게 아마 유럽 분들이 해가지고 이런 마실용 차량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예 동등 비교를 하게 되면요, 내연기관이 만들 때는 배터리 자동차보다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유럽의 평균적인 컨벤셔널카, 그러니까 엔진을 쓰면서, 그러면은 전기차보다 더 적게 쓰지만 불과 2년 만에 역전이 됩니다. CO2를 계속 쓰니까요. 난 차를 바꾸는데, 차를 바꾸셔도 내연기관으로 바꾸시면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죠. 전기차를 안 타시고 차만 바뀌었지 내연기관을 계속 타시면요, 수십 년째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바꾸시면요, 10년째 12년째 되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더 이상 비교가 안 됩니다. 3, 4배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 더 재밌는 거는 동등 비교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이거를 바꿨다라는 거죠. 바꿔 쓰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동등 비교가 아닌,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선택하냐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을 그냥 몰던 걸 몰게 되면, 그러면 일단 제조에 있어서 CO2가 없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해도 4년이면은 동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기차로 바꾸는 게, 이런 평가 잣대가 여러 가지일지언정 결국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은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숏을 치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리더로서 그런 자선단체를 만든다라든지, 부자들이 자선단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로 돈을 옮기면 절세를 하죠.
그치만 그 단체는 그분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덜 내고 자신의 돈에 대한 영향력을 지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숏을 안 때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 감정이 있으면 뭐 좋은 다른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거나 ESG도 말이 많지만 최소한 그 정도 선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트위터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지진 않지 않았을까. 테슬라 모델 3는 어떠냐? 모델 3가요 토요타 프리우스 에코보다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당연히 이거 그때도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었죠. 에이시안 배터리를 쓰냐? 아무래도 아시아 쪽들이 CO2 규제가 좀 느슨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탑재하게 되면은 이게 증가됩니다. 배터리 쪽 생산하는데 CO2가 좀 많이 나가서 반면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뭘 해도 그리고 이거는 화석 연료로 태웠을 때 그 노란색이 fuel cycle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량 수력을 쓰기 때문에 이 주황색이 안 보이죠. 그러나 화력을 쓰게 되면은 전기를 화력에서 얻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는 화력 발전소를 태운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해도 성능이면 성능, 자율주행적이면 자율주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도 토요타 프리우스 에코보다 낫다라는 거죠.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어떻게 보냐에 대한 것들은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이 차를 계속 내연기관을 타게 되면 그게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시간의 차이일 뿐 전기차는 별로 배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뿜어대는 것들 양들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그 FSD 베타 리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을 보면은 테슬라가 좀 이런 면에서 강점이죠. 3G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뭐 많은 분들이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각 자동차 회사별로 그 차 안에 3G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테슬라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좀 더 주행 보조 잘 되는 정도지. 근데 실제 써보면 형편없죠. 테슬라는 뭐 요즘 문제가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좀 더 컴퓨터에 가깝고 스마트폰에 우리가 기준을 둬서 아직 테슬라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장부상 펑션으로만 같을 뿐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나마 있던 기능마저 이제 못 쓰게 되거든요. 3G가 이제 없어지니까 미국 내에서.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내연기관은 무슨 정신으로 이거를 최근까지 이게 네트워크가 없어진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참 부품 바꾸는 게 느리구나. 포르쉐 같은 경우도 2019년까지 카이엔에 3G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탑재해서 팔았더라고요. 혼다는 뭐 2022년까지. 근데 뭐 와이어리스 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딜러로 오라는데 아직 다 내연기관 회사들은 딱히 어떤 구체적 플랜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차를 팔았다. 반면 테슬라는 2015년 준 6월까지죠. 그 전에 있는 차들은 3G인데 그 이후는 꽤 빠른 타이밍에 바꿨죠. 테슬라답죠. 근데 그마저도 200불 정도를 내게 되면은 모뎀을 업그레이드 해준답니다. 그러면 LTE로 넘어가서 계속 쓸 수 있답니다. 뭐 당연히 서먼 퓨처라든지 의외로 차가 이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면 쓰기가 어려운 게 많죠. 특히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겠죠. 기본적인 어떤 통신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부품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 차이가 좀 크다. 내연기관은 참 이런 거 그냥 뭐 무슨 조치 하겠습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인기 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의존을 했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테슬라가 물론 돈은 받지만 나왔다라는 표현. 근데 이분들이 돈을 표시 안 한 거는 내연기관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이겠죠. 예,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또 낫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 유턴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유턴을 시도했거든요, 오늘. 그게 유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턴하겠다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잡혀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이게 제가 밤이라든지 예전에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이 지금 버전이 아니라 옛날 버전 갖고도 여유롭게 하면 유턴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뭐 FS 베타 유턴 쳐보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차가 내비게이션이 이 GPS 포인트가 그냥 숏 트립을 갔었는데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참 대처가 돼야지 로보택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한테도 좀 변수가 있는 게 이게 초반에 찍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워셔액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근데 햇빛이 너무 밝아도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광량이 너무 세도 그런 에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알아서 신기하게 워셔액을 뿌리지 않고요. 창문을 닫아야지 자동으로 그러니까 FS 베타가 탑재되면요. 차가 알아서 빛뿐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이물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알아서 뿌리고 닦습니다. 근데 워셔액이 좀 이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제가 개입을 하게 된 게 여기 나오네요. 아니 이걸 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순간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다음 차선을 이렇게 먹거든요. 이런 일이 갑자기 제가 놀래서 얼른 개입을 해버렸죠. 개입을 해서 끊어지는 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꾸 옆 차선을 아니 차가 이렇게 오른쪽에 다니는데 여기선 지금 안 잡혀 있지만 가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그래서 놀라서 제가 개입을 했고요. 다시 여기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킵니다. 보면은 가이드라인은 유턴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나중에 결국 개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걸 너무 크게 이렇게 돌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밤이라든지 주변 차가 없으면 하긴 하는데 교통량이 있을 때는 이번에 트라이를 해봤을 때는 이거 좀 쓰기가 이 가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해서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오니까 제가 겁이 나서 결국은 제가 개입을 해서 돌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도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홈리스 분 샌프란은 홈리스의 천국이죠. 살짝 이 라인을 옆으로 이게 핸들이 이렇게 꺾이는 걸 보지. 여기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기 이런 거 보면 참 스마트한데 여기서 꺾다가 이 바이크 레인인데 이거 저기로 들어갈 뻔했다.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특별히 제가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을 꼬집은 거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오늘 특히나 좀 에러가 많았지만 하이웨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전에 보여드린 영상대로 굉장히 잘 했습니다. 여전히 쓸모 있고 편하게 운전해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을 봐야 됩니다. 뮤얼 모니먼트죠. 내셔널 모니먼트에 갔다 왔는데 길이 엄청 꼬불꼬불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꼬여도 이런 것들을 이런 길들을 너무 스무스하게 이 정도로 꺾는데도 거의 뭐 이거 90도로 꺾죠. 그리고 상대 오는 차 보면서 여기서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약간 노란 선을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바로 오자마자 이걸 더 세게 꺾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이 얼른 들어오는, 더 빨리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여기저기 보면은 이게 차가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서 차가 들어오죠. 근데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저걸 보내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나는 쓰고 얘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차가 나한테 침범을 안 한다고 확신이 들면은 뭐 이거 거의 뭐 180도로 꺾든지 예, 다 합니다. 그냥 저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턴도 거의 뭐 이거 180도로 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아주 여유롭게 가드레일에 예, 좀 믿고 더 맡겨봤는데 예, 전혀 뭐 긁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기 차가 두 대나 오더라도 예, 여기서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 큰 SUV를 보고 이 첫째 승용차가 지나갔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콱 쓰는 느낌. 이게 어차피 거의 180도에 가까운 코너를 돌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하는 거지. 근데 저번과 똑같이 큰 SUV가 와서 그런지 여기서는 알아서 스탑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별로 개입한 게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길가에 생뚱맞게 원래 사람이 여기 걸어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속도를 조금 줄이고 보시면 저 사람을 보고 속도를 제가 줄인 게 아니라 줄이는데 약간 넘어가죠.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이 선을 밟고 사람 때문에 가는 스마트함과 여기서도 이런 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아주 옛날 버전 같았으면은 급브레이크라든지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스리슬쩍 잘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당 부분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이 GPS 문제인지 아니면 워시어행 문제인지 카메라가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비교적 깨끗했는데도 조금 오늘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운전 편의를 도와주는 데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